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준입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시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5교시입니다 여러분. 5교시 내용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하고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바로 주택 관련 공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택 관련 공제 사항이 복잡한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꾸며서 와봤습니다. 아, 갑자기 이야기꾼이 되셨군요. 제가 얼핏 옛날에 그런 스토리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취업 턱을 내죠. 나중에 결혼해서 청약해가지고 하려면 이게 청약 저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청약 저축을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칸방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보통 월세.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집을 넓혀서 갔어요. 전세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 집을 사야겠다. 아직 저도 이루지 못한 꿈, 내 집 마련. 예, 청약저축과 관련된 내용은 청약저축의 납입한 금액, 그러니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월세는 이제 월세액 세액 공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그리고 담보대출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이렇게 총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세요. 묘하게 단어들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단어는 바뀌잖아요. 그렇습니까? 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이제 뭐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관련된 요 소득 공제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부터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자, 소득 요건, 이제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까지면 이 300만 원의 40%라면 120만 원의 한도로 요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납입액에 대한 한도입니다. 예, 근데 한도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 전세자금 대출이죠. 여기에 대한 소득 공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청약저축과 관련된 소득 공제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소득 공제를 합쳐서 4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면 이제 120만 원이죠. 그래서 나머지 280만 원만 그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연동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 지금 소득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건이 있겠죠?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연도 말 기준으로 세대 주여야 되는 겁니까? 과세 기간 중, 그러니까 2024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단 1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단 0.01초라도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 내가 무주택자이다 아니다 요거 알아서 자동으로 해줍니까? 아, 여기에 바로 세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2025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을 해주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줍니까, 국세청에서? 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혹시 뭐 끝입니까? 요거면 다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추징 사유입니다. 그 사유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축 가입 후에 공제를 받았어요. 공제를 받았는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 2가지 추징 사유 때문에 발생되는 금액이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 6%. 그래서 납입한 금액의 6%를 계산을 해봤을 때 소득 공제를 받은 것보다 더 높다. 그럼 당연히 소득 공제 받은 금액만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청년이 큰 뜻을 품고 청약 저축을 했을 때의 요 첫 번째 시나리오 요거 끝난 거고. 넘어가야죠. 바로 월세액 세액 공제입니다. 네, 이제 공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제 월세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월세 지급액의 15%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총 금액의 이제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한도가 있습니까? 원래부터는 이제 1,0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까지 무조건 월세액을 그냥 그대로 해서 15%든 17%든 딱딱딱 다 받는 겁니까? 이 연말정산 결과 산출세,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제 결정세액이 0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산출세액이 뭐 한 이제 6만 원이 나왔는데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이제 추가로 해당시킬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10만 원 정도 된다 하면은 4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6만 원을 깎아서 빵원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기 위한 또 세부적인 요건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건 있죠. 예, 요건은 총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임차인,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계약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요건은 이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내가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합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있습니까? 예,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대로 포함된 모든 사람이 집이 없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요 일정 요건 아주 요거 굉장히 묘한데요, 단어가. 이 4가지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주가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임차인 요건인 거죠? 그럼 하나 남은 거. 2개 남았죠. 두 번째 요건, 요거 임차 주택 요건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이제 거주의 형태가 오피스텔 같은 거 해도 됩니까? 네,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하고요. 예, 고시원 포함됩니다. 여기 끝입니까? 이제 마지막 요건이 남아있죠. 계약 요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을 해야 됩니다. 꼭 빠지지 않는 단어 이런 거, 막 확정일자 이런 거 그런 거 중요합니까? 확정일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전입일이 중요한 건데요. 아, 전입 신고는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임대차 계약서 상의 그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월세를 냈는데 제가 취업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월세를 사실 내는 방식이 막 카드 결제를 하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통상은 뭐 현금으로 드리거나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월세 냈는데 저 뭐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끊어주시면 안 돼. 요거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또 뭐 서류 같은 걸 또 인증을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월세액 세액공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이제 사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입증 서류.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계좌이체 영수증이겠죠. 예, 그 부분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심 먹고 와서 5교시를 한 이유가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 에너지가 없으면 좀 따라가기가 힘든 영역이어서 저희가 따로 이제 5교시로 준비를 해봤는데 6교시에도 지금 이 주택 관련된 스토리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세한남과 함께 6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